네, 조기 대선까지 52일 남았습니다. 지지율 1, 2위는 여전히 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후보가 지키고 있고요. 황교안 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보수 진영은 또다시 갈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 대행의 지지층이 홍준표 경남지사 쪽으로 움직이면서 홍 지사가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후보로 설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뉴스 시간대는 진보 진영의 대선 판도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보수 진영 대선 판도 살펴보겠습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또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가 이제 오늘 조기 대선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두 분을 모셨는데 얘기하기 전에 조금 전에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소환이 됐습니다. 잠깐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11월 그 당시 특수본이죠. 검찰 특수본에 소환된 지 이제 넉 달 만에 재소환이 됐는데 당연히 박 전 대통령 다음 주 소환과 좀 연관이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재벌 총수를 마구 부를 수는 없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작년 11월 7일, 8일 아마 주말이었을 겁니다. 예. 그 한 7개 그 대기업의 총수들을 주말 동안 집중적으로 어떤 그랬죠. 그 소환을 했고 바로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고 했던 것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 그와 같은 동일한 상황이 지금 넉 달 뒤에 지금 다시 재연되고 있는데요. 네. 그때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돈을 냈는 것이 강요 내지는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취지로서 네. 참고인으로서 불러서 조사했다. 한마디로 네. 그때 재벌 기업이 그 피해자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지금 4달 뒤에는 특검을 거치면서 네. 뇌물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해서 네. 죄명 자체가 상당 부분 다른 것이죠. 예. 지난번에 불렀을 때는 피해자라는 것으로 갖는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도 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은 참고인이지만 네. 뇌물을 했는 그 범죄자로 그 소환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결국 그 재벌 총수를 불렀다라는 것은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에 대해서 정말 그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어떤 그 진술을 확인하기 위한 최종적인 작업이라고 보는 것이 어떤 우리가 현재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검찰이 최태원 오늘 회장을 2시에 소환하기 전에 이틀 전에 이제 SK 전현직 임원 3명을 잇따라 부르면서 좀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어요. 오늘 이제 드디어 최태원 회장이 나왔는데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캐물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틀 전에 그 고위 간부들은 안종범 전 수석하고 네. 문자로 교감을 나누면서 예. 사면될 때 이 정말 그 하늘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 감사하다. 네. 이런 그 문자 메시지가 남아 있는데 네. 그 오늘 저는 그 최태원 회장의 이 수사에서는 그 아랫 사람들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아랫 네. 사람들이 하는 일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큰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알았다고 하더라도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예. 지난번에 삼성 건과 마찬가지로 네. 이재용 부회장도 몰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파헤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네. 그다음에 뭐 저는 또 하나 최 변호사 나와 계시지만 강요죄하고 뇌물죄 사이에서 이게 네.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뇌물죄가 되면은 둘 다 양진영이 다 인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네. 지금 재벌들은 우리는 그 강요 청와대에서 자꾸 눌러가지고 할 수 없이 네. 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을 또 그 검찰이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네.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이 뇌물죄냐 강요죄. 근데 뇌물죄 적용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또 한쪽에선 나오고 있어요.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을 하려면 부정 청탁이 있었다. 그러니까 뇌물을 주려고 하는 쪽에서 우리 이런 것 좀 해주세요라는 그런 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오늘 조사에서는 입증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상당히 쉽지는 않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제3자 뇌물죄는 일반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대가 관계만 있으면 되지만 제3자 뇌물죄는 거기에 더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예. 아시다시피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그 111억 원을 SK그룹에서 냈는데 그와 네. 관련해서 과연 최태원 그 회장이 그 교도소에 있는데 그것을 8.15 특사로 나오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인정하겠습니까? 결국 지난번에 있었던 그 11월 달에 있었던 진술과 한치의 다름이 없는 그런 이른바 피해자 모드로 계속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그렇다고 하면 변수는 무엇일까? 네. 아시다시피 그 안종범 전 수석이 썼다고 하는 39건의
수첩. 이 수첩 네. 그것이 새로운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예. 그 내용 중에 이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면 그리고 또 SK그룹이 그 면세점에 탈락했다가 새로 신청을 하고 물론 최종적으로는 안 됐습니다만 네. 그 과정이 내용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고 예. 하면은 그 물증을 기준으로 해서 네. 추궁을 했을 때 어떤 식의 진술의 변동이 있었을지 그 네. 부분이 오늘 수사의 가장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검찰에 출두하고 있는 최태원 회장 모습 잠시 전에 보셨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본론 얘기를 해보죠. 대선 얘기. 이 보수 진영 후보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던 두 분이 계속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시게 돼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그랬고 황교안 대행이 불출마를 잇따라 선언을 했습니다. 표심이 어디로 갈까 과연? 그래도 굳건한 이 보수층의 지지율이 어디로 갈까? 아무래도 여론조사 보면 홍준표 지사에게 이렇게 좀 유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당장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네. 32.4%인가요? 네. 그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표가 네. 홍준표 지사한테 가가지고 네. 지금 갑자기 3%대에서 네. 7%로 오른 것도 있고 또는 예. 한 5% 나온 것도 있는데 네. 저는 아직도 홍 지사한테 갈 게 더 남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 반기문, 황교안에 대한 그 보수층, 정통 보수층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강경 보수라고 예.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내 마음 갈 곳을 잃었거든요. 네. 거의 뭐 속된 말로 멘붕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네. 급히 여론된 조사에서는 그래도 뭐 홍준표다 해서 찐 것 같고 네. 앞으로 이제 그 계속 여론조사가 있게 되면은 네. 역시 그 강경 보수의 대표적인 홍준표 지사한테 오래가지 않을 것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개혁 보수라든가 나머지 또 그 바른정당에 가 있는 그 주자들이 지지율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예. 선거가 지금 2달도 안 남았는데 보수층들 입장에서는 역시 그래도 제일 그 잘 나가는 주자한테 힘을 네. 실어주자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참고로 이제 YTN이 조사한 그런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보면 홍준표 지사의 지지율은 5.9%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단 제일 잘 나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밀어주자 하는 갈 곳을 마음을 정하지 못한 보수층의 지지가 이제 어디로 향할 것인가? 끝까지 이제 홍준표 지사에게 몰아줄 것이냐? 그런데 왜 유승민은 아닐까요? 유승민 의원에 대한 지지도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부분은 그 황교안 그 권한 대행의 지지층에 대한 표심을 분석하는 것에서 아마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 황교안 권한 대행의 그 지지했는 층은 이른바 강경 보수층에 있는 표들이 상당히 많고 예. 그리고 특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이 그 대안으로서 그 네. 황교안 전 총리 권한 대행을 지지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친박 성향에 있는 표들이 많이 가게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 표 또한 TK 지역에 있는 표들이 중점적으로 같지 않습니까? 네. 그 반면에 지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개혁 보수를 표방을 하면서 탈당을 했는데 그와 같은 것이 TK 지역 전체 내에서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이 갇혀버린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그와 같은 표가 홍 지사한테는 가지만 이와 같은 배신자 프레임에 갇힌 사람한테 갈 가능성은 상당히 없는 것이죠. 예. 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뼈아픈 것이 뭐냐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주말에 있는 그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네. 1% 미만인 경우에 아예 그 대상에서 제어돼 버리는데 예. 이 탄핵 절차 이후에 본인들의 어떤 지지율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갤럽에 들어가는 8명 이하에도 아예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네.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타개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전에 교수님께서는 이제 홍 지사 지지율이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홍 지사가 이제 잠시 뒤인 3시에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내건 슬로건은 서민 대통령의 시대를 열겠다 이런 얘기를 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장소 또한 이제 서문시장이에요. 서문시장은 어떻게 보면 서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생활 터전이라고 해서 아마 서문시장에 잡은 모양인데. 홍 지사와 서민 이미지 잘 어울리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어울리죠. 네. 예. 그리고 우선 그 말씀드리기 전에 요즘 대선 절차는 이상해가지고 네. 경선 등록을 먼저 해놓고 네. 출마는 또 나중에 이루어지고 뭐 그렇죠. 등록도 안 한 사람한테 지지율 조사도 하고 뭐 그런 그렇습니다. 복잡한 상황인데. 네. 문재인 전 대표도 아직 출마 선언 안 했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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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홍준표 지사하고는 저는 그 서민 이미지 가장 잘 맞는다. 네. 이제 서문시장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말이죠. 대구에서 가장 큰 그 서민들이 가는 그런 시장이기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찾는 시장이 그렇습니다. 서문시장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뭐 지지율 좀 네. 떨어지면 그 가가지고 상인들의 열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또 창출해가지고 지지를 올리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서문시장에서 이제 홍준표 지사가 출마를 한다고 그러니까 일부에서 왜 그렇게 김진태 의원이 그랬죠. 네. 그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던 곳에서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하니까 그 잘못 짚은 거예요. 네. 홍준표 지사가 네. 대구 영남고 출신입니다. 이 서문시장 옆에 있어요. 그래서 예. 초중고를 여기서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박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지지도 흡수할 겸 네. 본인의 그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서문시장을 찾게 된 것이죠. 아주 예. 저는 뭐 일석이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 본래 그 창녕 출신이지만 경남 창녕 출신이지만 대구에서 초중고를 다녔고 네. 대학을 이제 서울로 온 거죠. 네. 네. TK의 어떤 그 지지 기반을 얼마든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 예. 뭐 자라온 그 초중고라는 네. 게 거의 뭐 이제 그 뼈를 같이 묻은 네.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또 홍준표 지사가 PK와 TK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점에서는 네. 굉장히 그 지역적으로는 장점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서문시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박근혜 전 네, 대통령이시죠.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고비 때마다 찾았던 이곳에서 홍 지사가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 나름의 파급력은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보수 단일화 후보론을 지금 기초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서민 그 대통령이라 시대를 열겠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 나름대로의 지금 그 새누리당의 후신인 지금 자유한국당의 후보긴 하지만 예. 자유한국당을 넘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이혼을 한 것이 아니고 별거 중이다라고 별거했습니다. 하면서 네. 결국은 그 앞으로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 통합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네. 그와 더불어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결국은 그 박근혜 탄핵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머릿속에 지워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각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삼성동을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냐라고 네. 하는 모습 속에서 친박도 껴안고 그리고 또 혁신 보수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껴안고 그래서 그 양측을 아우르는 보수 단일 후보를 지원을 하고 거기 더불어서 지역적인 인물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보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TK에 가지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본인 고향이고 지금 그 도지사 자체를 그 경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TK, PK를 아우러서 이른바 동남풍으로 해서 북풍으로 올라가겠다. 그와 같은 전략인 것 같은데 지금 1차, 2차, 3차에 걸친 이 당내 경선 아마 현재로서는 이변이 없는 한은 어쨌든 간에 그 한국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홍준표 지사를 어떻게 대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화법입니다. 직설 화법. 어떤 때는 좀 굉장히 거칠게도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제 이제 또 김진태 의원과도 충돌을 했습니다. 서문시장 얘기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충돌을 했어요. 이렇게 거센 발언 때문에 홍 트럼프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는데 어떤 홍 트럼프라는 별명을 얻게 되기까지 어떤 트럼프의 이미지가 홍 지사의 대선 행보에 어느 정도 득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독이 될까요? 우선 뭐 트럼프나 필리핀의 두테르트가 네. 결과가 좋으니까 네. 그 스트롱맨들을 본받고 싶어하는 그 부분이 없잖아 있겠죠. 어쨌든 정권을 네. 잡았으니까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본인도 네. 이제 스트롱맨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네. 홍준표 지사의 그 특징은 정말 직설 화법에 네. 솔직함, 네. 소탈함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약간 돈키호테적인 성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점이 많이 어필을 하는데 저도 이렇게 쭉 지켜본 말이죠. 홍준표 지사의 여러 가지 그 말을 보면 네. 짚을 때는 확실히 짚습니다. 예를 네. 들면은 문재인, 안희정 이 두 네. 후보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 사람이 어느 네.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그 돌아가신 노 전 대통령이 비서실장 했고 네. 그다음에 안희정 후보에 대해서는 돈 받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네. 친박들을 향해서도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머릿속에서 지우자 그랬는데 네. 이게 또 친박을 향한 그런 거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그 뭐 서청원이나 최경원 의원들이 집 앞에 있을 때 네. 많은 비판을 하니까 그 의리를 지키는 아름다운 사람인데 왜 비판을 하느냐 뭐 이런 네.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김진태 의원이 친박을 또 파고드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예, 개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네. 김진태 의원은 뭐 뱀장사냐 이런 얘기까지 공격을 하고 하는데 네. 저는 이런 그 솔직하고 직설적인 것도 뭐 어필이 될 수 있겠지만 네. 경남 도정을 보면은 네. 우리 그 보수 진영에서 보면은 좀 그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 네. 경남 그 도립의료원이 말이죠. 네. 그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그 잘 못하면서 계속 도민들의 세금을 축내는 걸 보고 이걸 해결한 사람이 홍준표 지사입니다. 이게 네. 상당히 부담이 있는 건데 이렇다 그렇죠. 보면 논란도 많았는데. 그렇죠. 네. 전형적인 그 보수 정치인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이런 점을 생각하면은 말이나 화법 이런 것뿐만 아니고 그 도정 그리고 정치적인 그 행동도 네. 보수에 굉장히 그 적합하다 이렇게 그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단순한 말씀의 어떤 그 직설적인 것뿐만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프레임 전쟁에서도 상당히 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현재의 어떤 그 정치를 진보 보수 이와 같은 프레임으로 보는데 네. 이 그 홍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진보 보수가 아닌 좌파 우파 프레임으로 프레임 세팅을 완전히 새로 해버립니다. 네. 아시다시피 진보라고 하면 특히 그 젊은 층한테 상당히 호소가 되는 반면에 예. 보수 이러면 뭔가 어떻게 구린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프레임을 아예 용어 자체를 절대 진보 이 좌파 보수 진보 어떤 보수로 쓰지 않고 항상 이분은 좌파 우파라고 그 표현을 합니다. 그와 예. 같은 것이 어떤 많은 굉장히 중립적이지만 상당히 어떤 사람들을 파고드는 것이 상당히 강렬하고 네.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정권 교체 프레임을 지금 야권이 들고 나오는데 이 프레임 네.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그 문재인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정권 교체냐? 그거는 노무현 2기에 불과하지 정권 교체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네. 지금 있는 이 정치판에 대한 프레임을 상당히 다르게 어떤 설정하는 그런 능력도 상당 부분 그 돋보이는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화법도 그렇고 프레임을 설정하는 능력도 있고 정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홍 지사의 경쟁력 또 어디 있을까요? 뭐 경륜이 우선 뭐 다른 후보들보다는 뭐 많이 뛰어나죠. 뭐 출중하다는 표현을 쓰면 저 특정 후보에 대해서 너무 그런 것 같아서 네. 우선 뭐 그 새누리당, 한나라당 그 대표를 네. 했지 않습니까? 예. 뭐 짧게 했지만 짧게 네. 할 때도 그 여러 가지 그 최고위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니까 깔끔하게 그만둔 그런 경력도 있고 예. 그래서 그 대통령 선거도 뭐 본인 4번째인가 그렇습니다. 네.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그렇게 뭐 강력한 지지를 못 받았지만 네. 박근혜, 이명박 이렇게 다 나올 때 함께 뛰어들어서 대통령 선거의 경험도 있고 예. 그리고 도지사로서의 이제 도정을 갖고 있고 이런 점에서는 경륜이 다른 후보들보다는 매우 뭐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여전히 이제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는 뭔가 좀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네. 하도 뭐 요즘 저 트럼프가 잘 나가고 두테르테가 잘 나가니까 네. 모든 정치 지도자가 좀 이렇게 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조금은 돈키호테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면 이것도 이제 가다듬을 필요가 있고 네. 화법도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어서 네. 본인이 그 실수를 하지 않는 방향의 다듬을 그런 그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네. 벌써 저 여의도에 그 뭐 캠프를 차렸다고 합니다. 네. 여의도에서 올해 이제 소위 말해 체력 단련이 잘 되신 분이죠. 홍준표 지사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경남도지사 행정가까지 저희가 지금 오전 12시 뉴스 때 진보 진영의 대선 판도를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보수 진영의 대선 판도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홍 지사의 어떤 지금 경쟁력, 강점도 얘기해 주셨는데 홍 지사가 극복해야 할 어떤 한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보수층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국민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특정 그 여론조사에 봤을 때 이른바 호감도가 아닌 비호감도가 거의 80% 정도 된다라고 예. 나올 정도로 그 이 홍 지사에 대해서는 호감도와 비호감이 극렬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른바 예. 보수뿐만 아니고 중도까지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그 숙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른바 지금처럼 이제 그 야권으로 확 기울어진 이 운동장 속에서 그 본인의 어떤 그 아까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신 도정에서 우파적인 시각을 가진 도정으로 해서 지금 복지 같은 경우에 이분 같은 경우에 그 명확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부자에게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이라고 해서 네. 확실한 어떤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이 너무 지나치게 우파적이기 때문에 네. 과연 우리나라를 아우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스스로 어떻게 그 중도를 파고 들어갈지 이 부분이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고요. 네. 아까 경륜이라는 측면에서도 보면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사실 굉장히 많이 아우르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이 지나친 강성 발언으로 해서 많이 희석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지지층을
어떤 결집할 때는 강성으로 나가지만 네. 좀 더 그 중도로 나갈 때는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것도 한 가지 필요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좀 더 외연을 확대할 지금 분명한 색깔을 갖고 있는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외연으로 확대하는데 한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경선 후보 6명으로 이제 압축을 하거든요. 네. 아까 저희가 취재 기자랑도 연결했습니다만 시간은 조금 아직 유동적이긴 한데 오늘 6명으로 압축하고 모레 이제 최종 후보 4명으로 뭐 홍준표 지사 거뜬히 통과하겠죠? 지금 뭐 제일 지지율이 높기도 하고 뭐 그렇게 전망은 되는데 요즘 그 각 당의 그 경선 장면을 보면 너무 그 코미디 같습니다. 저는 네, 우선 뭐 자유한국당도 9명 나와 있고 예, 국민의당도 5명이 나왔는데 우리가 후보를 알기도 전에 뭐 한 2사람은 떨어졌다 그러고 예. 뭐 5천만 원 내면 뭐 발언기 한 10분 준다 그러고 뭐 이런 그 우스꽝스러운 경쟁이 네.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벌써 신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하다가 알려진 다음에 떨어뜨리는 이런 그 과정이 거치는데 예. 우리는 지금 뭐 한 2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누가 나왔다가 사라지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들이 난립하는 예, 상황이죠. 예.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지금 9명이나 되는데 네. 역시 제일 알려진 사람은 그 홍준표 지사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홍준표 지사는 뭐 그 모래시계 검사 검사로 유명하죠. 이때의 그 어떤 그 후광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사 현 지사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뭐 무난히 통과는 될 걸로 보이는데 우리 최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조금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우리 네.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경남도지사로 근무할 때 공무원들하고 골프 대회를 한번 열었었어요. 예. 골프 대회를 열었는데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조금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그 시장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골프 대회를 한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네. 그건 좀 뭐 아닌 것 같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그다음 대표 시절에 무슨 그 업추비 네. 그 문제가 됐었죠. YTN도 네. 보도를 많이 했는데 네. 그 영수증 없이 쓰는 그런 돈을 뭐 월급이라는 이런 그 표현도 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들을 본인이 조금 이제 그 잘 그 다스려 가지고 6명이 이제 올라가는 2차 경선 뭐 거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될 테니까 네. 여기서 또 진면목이 한번 드러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바른정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4%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 대선 주자죠. 유승민 의원 뭐 1%대. 아까 어떤 조사에서는 아예 1%도 안 돼서 명단에도 오르지 못했는데 어쨌든 유승민 의원 보수 후보 단일화에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홍 지사와의 어떤 단일화 또 우리가 좀 가능성을 염두해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유 후보의 어떤 생각이 살짝 변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경선 초기만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당과의 어떤 단일 후보를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했고 당내에 그와 같은 것이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네. 밀어붙이다가 네. 최근에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네. 하는 과정에서 약간 다른 기류가 일크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 계기는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고 하는 네. 과정에서 이른바 그 비문 개헌을 연대로 한 통합론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보다는 오히려 네.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당과의 어떤 연합 이런 기류도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어떤 여론의 흐름 속에서 이른바 보수 단일화 후보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제3지대 이른바 개헌을 텐트로 한 통합론 후보로 갈 것인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낮 12시에요. 이 진보 진영 대권 후보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보수 진영 후보 경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군기 홍익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